(1950년) 6.25 전쟁 고아로 자라 소매치기로 전락한 박세정 씨. 절도, 마약 등 전과 팔범으로 5년의 형기를 마친 그는 1979년 갱생보호의 대구 지부를 찾았고 정지만 보호위원을 만났다. 난폭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생존 의지가 강했던 박세정 씨. 그에게 정지만 보호위원은 친형보다 더 따뜻한 힘을 주었다.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8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었고 시장 정비원으로 취업도 시켜주었다. 그러나 다시 시작된 방탕한 생활. 삼청 교육대까지 다녀온 박세정 씨를 정지만 보호위원은 다시 한번 받아주었고 대기업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신원보증까지 해주었다.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정지만 보호위원. 가정을 이루어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잘 살고 있는 박세정 씨는 그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땅의 출소자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김소영입니다. 출소자 지원 사업으로 정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충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이충호입니다. 네, 이사장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1911년 형무소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록인 보호회, 면수 보호회로 출발한 이래 출소자의 자손 보호에 앞장섰던 공단은 1942년 3월 23일 조선사법보호사업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출소자 보호사업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8.15 광복, 그리고 한국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출소자들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대한민국 법무보호복지 역사의 일대 전환기가 마련됩니다. 이 시기에 공단은 법무부 직속 지휘감독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출소자들에게 원어 중심의 경제적 자립기반 도성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사업으로의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63년에는 중앙갱생보호지도회를 설치해 실질적 법무보호복지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취업알선제도, 생업조성금제도, 직업훈련제도를 잇따라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협약을 통한 주거지원제도를 신설하고 2006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바꿔놓은 노란 리본 캠페인을 전국 규모로 개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26일 공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법무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쇄신함으로써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요. 이 공단이 정말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됐나요? 글쎄 이제 그 1942년도에 이제 그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70년이 좀 넘었지요. 아. 예. 처음에는 이제 갱생보호회 네.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다음 한국갱생보호공단, 네. 그다음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현재 공단 명칭은 이제 그 2009년도에 이렇게 네. 됐죠. 근데 이렇게 역사가 긴데도 불구하고 참 생소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소자라는 게 이렇게 출소자를 돕는 기관이다 보니까 출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네. 냉대 이런 것 때문에 그 음지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네. 지금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그 저희 공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조금은 이제 생소하게 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는 이 범죄자들에 대한 법의 그 심판을 받는 것에 이제 집중이 됐고, 또 출소자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형사 정책이라는 게 이제 처벌 위주로 이렇게 엄벌 위주. 네. 그래서 갔지만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나오거든요, 사회로. 네.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면 네네. 다시 재범으로 가게 됩니다. 네. 재범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범수가 누적될수록, 범죄수가 늘어갈수록 흉악화되고 진흥화되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저기해서 사회적 복귀로, 사회로 복귀를 만들음으로써 예. 이런 재범을 방지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이 좀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도 다시 사회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복지와 사회 안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죠. 네, 이사장님 그렇다면 연간 몇 명의 출소자들이 함께 하고 있나요? 연간 한 4만에서 5만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렇죠. 예. 예, 이분들 중에 좀 형량이 길어지셔서 사회복귀에 조금은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장기 복역자를 위해서는 네. 저희들이 이제 D-100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네. 100일 전부터 저희들이 사전 면담을 해가지고 아. 그분들 생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네네. 또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어디 이제 오갈 데가 없으면 저희 공단에 숙식도 제공하고 네. 그다음 직업훈련도 시키고 취업 달성해가지고 사회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약 몇 % 정도가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통계로 따지면 예.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안에는 네. 재범률이 0.5%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제 숙식 제공하는 경우는 네. 원래 기본이 6개월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3회에 걸쳐서 네. 연장이 가능해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숙식 제공하고 있는 네. 그 동안에는 재범률 0.5%니까 굉장히 낮지요. 네. 이사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사업이 정말 이 사회복지의 큰 일환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 사례 중에 한 사례를 또 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상업 씨의 이야기 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상업 씨는 3남 5녀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북적대는 식구에 끼니도 겨우 때우던 가난한 시절. 그래도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가족들과 살부비며 살던 따뜻한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함께 집에 온 낯선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면서부터 상업 씨에겐 고통스러운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넌 뱃속에 그지가 들어있냐? 밥을 왜 그렇게 많이 먹어? 돈도 못 벌어오는 게? 계모의 구타와 학대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상업 씨는 어느 날 밤 손아래 여동생의 손을 잡고 집을 나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며 여동생과 단둘이 그래도 불행하진 않게 지내던 어느 날 상업 씨에게 영장이 나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동생을 두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동생이 그 집에서 계모에게서처럼 구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밥을 굶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상업 씨는 급기야 탈영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탈영으로 2년의 징역을 받은 것이 상업 씨의 첫 번째 수감 생활.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건 어린 시절 나를 구박하고 못살게 군 아버지와 계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출소한 상업 씨는 그 길로 술에 취해 옛 부모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존속 상해죄로 두 번째 수감 생활. 세상이 온통 상업 씨를 망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동안 상업 씨는 단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때문에
이후의 삶에서도 모질게 자신을 학대했던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반성하고 열심히 수감 생활을 한 결과 1995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상업 씨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하는 바깥 세상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오갈 데조차 없었던 상업 씨는 대구 갱생보호회의 도움으로 1톤 트럭 한 대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고무를 수집하며 화장지 장사도 하고 야간에는 택배 회사에 출근해 하역일도 했습니다. 분유차 운전에 화물차 운전까지 상업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피눈물이 나도록 일했습니다. 통장에 조금씩 예금액이 불어나는 걸 보며 이제야 지나간 과거를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상업 씨가 지부의 도움으로 일을 하면서 그동안 착실하게 모은 돈은 이제 구멍가게 하나를 낼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책상 한 개와 전화기 한 대가 전부였던 상업 씨의 첫 사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선물 같은 두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큰아들은 결혼까지 해 상업 씨의 품에 손자 손녀를 안겨줬습니다. 지금 상업 씨의 회사엔 직원도 6명이나 됩니다. 상업 씨의 재산은 10억대에 이릅니다. 모두 상업 씨가 맨손으로 이루어낸 일들입니다. 자식들에겐 아버지 재산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일찌감치 가르쳤습니다. 상업 씨의 재산은 상업 씨가 세상에 버림받고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힘겹게 싸운 것들입니다. 상업 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상에 돌려줄 생각입니다. 대학병원에 장기기증 서약도 했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출소 직후 대구 경북지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이 상업 씨를 외면했다면 지금과 같은 행복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그 역경을 딛고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 사회에 전부 다 환원을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일인 것 같습니다. 큰 결심이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희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정말로 그 출소자들에 대한 어떤 그 편견, 네네. 이걸 깰 수 있는 모범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 참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소자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 출소자 개인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복지적인 측면, 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재범을 방지해주는 네.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적인 복지와 사회 안전 두 가지를 저희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네. 그러면 이 출소자 그 지원 사업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출소자 중에는 이제 뭐 어디 가서 의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의탁할 데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생활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관에 이제 그 숙식을 거주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예. 또 그 부분들 이제 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 숙식 제공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훈련, 취업 발전.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가족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집이 없는 경우에는 네. 주거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 또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싶으면 네. 뭐 이렇게 어느 곳에 오랫동안 그 종사한 경력이 있다거나 네네. 또는 그걸 또 자기가 경영해본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네.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이 그 뭐 여러 가지 뭐 합동 결혼식도 해주고 또 이제 그 주민등록이 없으면 주민등록도 만들어주고 호적도 만들어주고 아. 또 저희들이 이제 그 금년에 들어서는 또 이제 출소자 가족들 네. 있잖아요. 예. 사실 제2의 피해자, 잊혀진 그렇죠. 피해자로 말할 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을 가족들 취업이나 또는 그 자녀들의 학업 지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출소자 지원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그 영국에서는 이제 그 영국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성인
들을 이렇게 출소자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사회복귀 시켰을 때 효과가 7천만 원, 네. 소년의 경우는 9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1인당 교정 비용이 연간 2,200만 원 이렇게 그 조사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그 사회에서 그 장착하게 하고 교정을 안기게 한다면 네. 최소한 교정 비용 연간 2,200만 원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 그 차상위 계층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그 재원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돈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그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인해서 정말 많은 효과들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시키고 또 사회적인 안전망도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출소자 지원 사업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또 자립하게 된 사례, 미소 씨의 사례를 또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소고요. 지금 협진전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늘 혼자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릴 적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해 더 힘들었어요. 주변에 친구도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더해지는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 견디다 못해 중2 때 가출.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집세가 밀려 쫓겨날 즈음. 배고픔에 교회 가전제품을 훔치다 발각돼 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의 절도. 저에게 남는 건 전과자라는 주원구심만 남았습니다. 제 주위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꾸 밖으로만 나돌았죠. 제가 그때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잘린 지 거의 4-5달이 됐을 시점이었고요. 또 자취방도 그때 쫓겨나 있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철이 없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범죄는 범죄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요. I haven't ever really found a place that I call home. I never stick around. 저도 막막했죠. 내가 이 꼬리표를 달고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취업이라도 뭐 이런 공공 근로라도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우연히 교도소에서 그 팜플렛, 보호복지공단 팜플렛을 보고 거기로 찾아가면은 숙식도 제공되고 취업 알선도 되고 그런다고 하니까 저 혼자 아동바동 뭐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또 딴 길로 셀 것 같아서 거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업도 그렇고요. 가장 감사했었던 게 공단에서 민증도 만들어주시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해주었다고 해야 되나? 막상 민증이 생기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한편에서 뿌듯하더라고요. 그 민증을 받을 때요. 찡하고. This is the start of something good. 남자가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부딪혀 봐야 하는 일이다. 그냥 그 꼬리표는 그냥 과감하게 내 자신 떼어버리고요. 우선은 부딪혀 보십시오. 뭐 부딪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보고 싶어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출소자들이나 그 범죄자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주변의 그 차가운 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취업을 시키면 그게 이제 그 직장에서 이제 오래 견디면 정말 괜찮죠. 네. 근속을 한다는 건 결국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출소자라는 사실,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조금 달리 보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적응이 어렵고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사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자꾸 이제 그건 아니다. 같이 네.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상담도 하고 네. 그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네. 편견, 냉대, 예. 편견 이런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과자들을 바라보는 이 사회적인 편견과 냉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선입견을 정말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정책이나 혹은 어떤 도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공단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좀 하고 있나요? 저의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그 출소자 중에도 이제 그 크게 분류를 해보면 네. 바로 나와서 직업을 가지면 네. 바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심리 치료가 필요해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거에 되면 사회 복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사회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 받아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또 네. 이제 정신과적 보면 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치료가 네.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예. 제 생각에는 그건 별도로 그 어떤 우리가 노숙자 센터 같이 네. 만들어 가지고 종교 시설이나 이쪽 위탁을 해서 자립마을을 만들어서 네.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출소자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또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네. 출소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편견, 전과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금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끝으로 시청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가 정말로 개인의 복지와 공공의 복지를 아울러 이렇게 추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계획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이 곧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회복지 사업이 아닐까요?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